안녕하십니까. 다모의 김진수입니다.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준비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 목적인 투자 유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통해 가지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역량 진단에서부터 벤처기업 확인까지 단계를 거치고 이제 투자 유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창업을 갖다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실제 IPO까지 가는 걸 목표를 갖다 한다는 게 벤처기업 창업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벤처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겠다, 창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 꿈은 가지고 시작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 창업 단계, 사업화 단계를 거쳐서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 가지고 돈을 버는 모델,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의 단계를 갖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된 창업의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이 창업 단계까지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은 지금까지가 준비된 창업이죠.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들. 즉 사업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창업은 바로 이 단계를 갖다, 이런 고비를 갖다 넘도록 하고 제품 개발하고 제품 인정을 하고 양산하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갖다가 펼쳐나가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고생은 진짜 지금부터입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고생을 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갖다 해드렸던 겁니다. 그럼 지금 창업 투자 유치는 바로 이러한 이 사업화를 위해서, 앞으로 갈 길이 먼 사업화를 위해서 총알을 갖다 만드는 거죠. 제 투자 유치의 가장 기본이 정부의 투자 유치 받는 겁니다. 정부의 투자 유치, 정부에서 투자를 갖다 한다고 오해를 갖다가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오해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 즉 창업기업. 지금 이제 올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창업기업을 원래는 7년까지였습니다. 창업 후 7년까지. 하지만 지금 이게 내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창업기업의 기준을 갖다가 10년까지로 확장을 갖다 했습니다. 7년이 아니라 10년까지. 그래서 창업 10년까지는 창업지원사업의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됐던 거죠. 이때까지는 7년이 지나면은 폐업을 갖다 하나 이제 더 이상 7년 동안 안 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창업의 지원 사업을 갖다가 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1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 어디서 주도를 갖다 하는가 보이시죠? 전체 금액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 1조 2천억 중에서 8천억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들한테 가장 주시를 갖다 해야 될 중앙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 사업, 정부 투자 유치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확인을 갖다 해야 되는 게 바로 K-스타트업입니다. K-스타트업. 여기에는 창업 교육서부터 시설, 공간, 그 다음에 멘토링,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사업화 자금, 정책 자금,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갖다 한다든지, 팔로나 마케팅, 행사, 전시회 같은 네트워킹 같은 부분, 즉 창업기업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K벤처를 K-스타트업을 통해서 정보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를 갖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은 반드시 K-스타트업을 갖다가 끼고 사셔도 됩니다. 여기에 1년 12달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업화 단계에 들어간 K-스타트업에 대한 사업화 정보에 대해서 사업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는 창업 단계 이후, 아까 기억나십니까? 기술 창업 단계와 사업화 단계 두 개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사업화 단계에서는 실제 제품 개발,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제품화 작업, 그리고 인정, 판매, 양산, 마케팅, 수출, 홍보, 판촉 다 들어갑니다. 그게 사업화, 그 사업화 부분이 엄청 창업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업화를 갖다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의 사업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공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K-스타트업이 창업기업들한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업마당이 있습니다. 기업마당, 비즈인포.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비즈인포.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을 갖다 하기 때문에 창업기업, 즉 창업 10년 이내 기업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들도 관계가 되어 있고 중소, 중견, 대기업 다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갖다 운영을 갖다 하고 있다라 하면은 기업마당에서 참조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들,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상당 부분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아까 K-스타트업이 중소벤처 기업부의 1.2조라고 그랬는데 비즈인포에서는 그런 사업화 자금, 실제 사업화 자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R&D 기술 개발만 하더라도 올해 2021년도에 26조라고 그랬죠. 26조. 아까 창업지원사업 지원 예산이 1.2조라고 그랬죠. 1.3조라고 그랬죠. 창업지원사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술 개발에만도 26조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사업화에 대한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즈인포, 진짜 이거 본 게임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기업마당을 반드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꼼꼼하게 검색 기능도 상당히 강력한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기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원사업, 물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되겠죠. 정부의 지원사업들, 여기에 보시면은 지원 분야, 그 다음에 지역, 소관부처, 업종, 가점 우대 사항들, 그 다음에 기업 형태, 그 다음에 확인기업. 여기 보면은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지원 사업을 갖다 아주 세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지원 사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툴을 갖다가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에 따라 주고 여러분이 정부 지원 사업, 제가 실전 창업 교육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갖다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 교육을 갖다 꼭 받으시라고 그랬죠.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즈인포, 기업마당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창업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기술 개발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면은 융자, 대출 이런 부분, 투자 유치 같은 부분을 여기에서 금융이라고 하면은 정부의 융자 부분들입니다. 소상공인한테 융자를 해주고 대출 부분을 갖다가 금융 쪽에서 지급을 갖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지원사업 하나를 갖다 딱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전담 기간이 어디고, 사업 규모가 얼마다, 사업 공고가 언제 사업 공고가 나고, 소관 부처는 어디 한다 라는, 물론 이게 디테일하게 세부 사업을 개별 사업별로는 훨씬 더 상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목록에 나타나는 정보는 되도록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사업명,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육성. 대학이죠, 대학교. 대학 육성. 그럼 이거는 대학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대학교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업 선도 대학이라고 정부에서 창업을 갖다 지원하게 되면은 대학교에서 창업을 지원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창업 선도 대학으로 해가지고 1년에 몇 개씩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제목이 하나 더 있죠. 실험실 특화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 특화형. 대학교 연구소를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 특화돼 가지고 창업 선도 대학, 즉 실험실에서 연구한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창업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창업 사업을 갖다가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있을 경우에 이 사업을 갖다 신청하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업의 내용 보면은 대학인 학사제도, 기술 창업 전문 인력 확보 및 R&D 자금 지원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 선도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교들이 지원을 갖다 하십사.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실험실 창업 후속 R&D 지원하고 창업 인프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을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 실험실 예비 창업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 실험실 예비 창업팀. 즉 실험실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이 창업을 갖다 할 경우에 이걸 지원을 해주겠다. 전담기관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이 우리나라의 그 교육부 산하의 학교기관, 교육기관들에 대한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도 예산 R&D 정책 같은 걸 수립을 하는 가장 큰 재단입니다. 그 한국연구재단이다라고 하면은 대학이나 학교하고 관련된 사업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50억인데 교육부에서 25.7억을 갖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과기부에서 125억을 지원을 해서 합이 150억이구나. 150억의 예산이 있구나. 사업 공고는 2020년 상반기에 공고가 뜨겠구나. 상반기 중으로 공고가 뜨겠구나. 라고 소관부처는 교육부하고 과기부에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해설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 걸 하나 또 볼까요? 다음 걸 보면은 K 글로벌 DB 스타. 세계로 진출하는 DB 스타. 일반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세계로 글로벌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출 쪽이겠죠. 사업을 갖다 보면 제목만 딱 보더라도 대충 이해가 나옵니다. 데이터의 핵심 가치를 준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을 갖다. 즉 글로벌이라는 말이 있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글로벌 기업을 갖다가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 그 지원 대상은 데이터 아이디어를 보유하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여기 이제 원래는 창업 7년인데 내년도부터 이게 10년으로 바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좀 DB 쪽이기 때문에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갖다 합니다. 사업 규모는 12억밖에, 아까 150억이었는데 이건 12억이죠. 그래서 사업별로 이 예산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 창업성장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0억
이 훨씬 오버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이 되고 있어가지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는 가장 경쟁력이 치열하고 가장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억이기 때문에 약간 아주 디테일한 특화된 업종에 국한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K글로벌 엑셀레이터 육성 사업. 이것도 K글로벌이니까 해외 진출을 갖다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엑셀레이터 이건 여러분들은 창업기업 여러분들은 엑셀레이터 이 말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엑셀레이터는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려 했던 정부에서 아예 기관을 창업기업을 갖다 육성을 하도록 해가지고 전담한 제도가 바로 엑셀레이터입니다. 창업보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엑셀레이터 투자유치,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를 갖다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구나 라고, 저거는 투자유치를 갖다 해주고 우리 내한테 도움이 되는 회사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라는 말에 친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할 때는 반드시 엑셀레이터를 갖다 라는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사업계에 보면은 AI, 빅데이터, AR, VR,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분야 신서비스 모델에 부합하는 특화 전문 엑셀레이터 육성하고 유망사업 보육 투자 지원을 갖다 한다. 지원 내용, 이거는 엑셀레이터 창업 보육 기관을 갖다 지원해주는 사업이구나. 그래가지고 지원 대상은 민간 엑셀 창업 보육 기관과 거기에 해당되는 창업팀으로 지원을 갖다 해주구나. 근데 예산은 20억.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별로 이 사업을 딱 보면서 내가 지원 가능한 거냐 안 하는 거냐 라는 걸 파악을 갖다 하고서 우리 지금 정부 창업 컨설팅 정책자금 컨설턴트가 하는 역할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꿰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 도와주는 거. 매년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이게 정말 많기는 한데 이게 수천 개의 사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는데 보통 상반기 중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죠. 지금 교육을 갖다 준비하는 지금 8월달이죠. 8월달에 상반기가 다고 8월 이 하반기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를 갖다가 공략하는 것도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고, 아직까지도 이런 기회 민간 투자 부분에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 투자 유치. 지금까지 정부의 투자 유치의 부분을 갖다 살펴봤고, 민간 투자 유치 부분입니다. 민간 투자 유치는 대표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엔젤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 엑셀레이터. 지금 조금 전에 나왔죠. 엑셀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그 민간 쪽에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 4가지를 갖다가 지금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이 4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 엔젤 투자, 개인 투자 조합, 엑셀레이터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이 이쪽으로 그 자금 투자 유치를 갖다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이거는 보상형, 리워드형, 그리고 정권형, 기부형, 대출형, 이 4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리워드형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떤 상품을 갖다 새로운 제품을 갖다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제품을 갖다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개발하면은 구매할 사람들을 먼저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 현물 또는 서비스를 갖다 대상으로 하고 선주문 후 제작을 갖다 하는 형태. 가장 크라우드 펀딩 한다면 가장 거의 대부분은 이 케이스에 속합니다. 제가 새로운 추석 선물 세트를 갖다 기획을 하고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받으실 사람을 먼저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상품을 갖다가 생산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워드형에 속하고,
정권형, 이거는 그 투자, 말 그대로 투자 받는 겁니다. 투자 유치, 우리 회사에 투자를 갖다 할 사람 모집을 해서 주식 혹은 지분 형태로 주식을 갖다 제공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부형은 우리 말 그대로 기부를 갖다 하는, 기부나 후원을 받고자 할 때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거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 대중 불특정 다수들한테 투자 유치를 갖다 받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형, 마지막으로 대출형은 돈 빌려주는 겁니다. P2P 대출 아시죠? person to person, 개인 간 P2P 대출, 개인과 개인 간을 연결을 갖다 해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게 해줄 때는 돈 빌려줄 사람 손들어봐, 이거예요. 그 개인하고 기업체에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이때까지는 투자 형태로 하면 주식으로 주는데, 차라리 이자 보면 이쪽에 사채하고 같은 의미죠. 사채가 회사채죠. 회사채의 의미입니다. 기업한테 들어가지고 일정 어느 정도는 기간을 갖다가 3년이다. 3년 동안 몇 프로가 은행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갖다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등록 절차를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해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술 개발 사업들은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3개월 이상. 즉 신청하고 접수하고 평가하고 선정해가지고 정부하고 협약을 맺고서 돈이 집행이 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은 빠르면은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빠를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서 내가 자금을 조달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크라우드 펀딩이 조금 더 선호를 갖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저신용자, 지금 상당히 많으실 건데 세금이 체납이 됐고 연체되어 있거나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사업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그분들이 제품을 만든다 해가지고 연체자가 만든 제품은 이상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 사업을 갖다 은행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상당히 불이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크라우드 펀딩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힘들겠죠. 꼼꼼하기 때문에 안 될 거고, 리워드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신용불량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다. 그리고 선주문 후 제작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죠. 먼저 주문 받고 시작하는 거죠. 이거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드랍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그 제품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겠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생산을 하려면 발주를 내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못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재 고객을 미리 확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 받은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엔젤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가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이용 사이트, 가나다 순으로 제공하는데 지금 현재 와디즈, 이 펀딩 사이트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와이디즈, 텀블버, 오마이컴퍼니, 많이 좀 들어보신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상당히 이렇게 많다. 그리고 해외 쪽에, 원래는 해외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킥스타터입니다. 킥스타터, 인디고고 같은 이쪽 부분은 글로벌 진출을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이 킥스타터 동영상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동영상을 갖다가 이쪽에다 올려놓고 반응을 보면서 선주문을 받는 아주 획기적인 거다라고 할 때는 이건 글로벌적으로
국내 말고 해외 쪽에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직접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창업 투자 유치까지 하면서 준비된 창업 실전 창업반에 대한 교육과정은 전체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업이 끝이 아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창업 교육에서는 이거 외에도 코칭반 남아있는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창업을 갖다 했던 거고, 실제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 코칭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온라인 그 입문반을 거치셨고 지금 창업반을 갖다 거쳤습니다. 나머지 코칭반인데, 코칭반은 그 실제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다양한 케이스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갖다 받게 되는데, 이건 그리고 내가 실전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갖다 했다라는 부분은 코칭반은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그 노하우를 갖다가 거쳐주라 라고 하는데, 실전 창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좀 기회를 갖다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코칭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칭반은 다른 사람들의 코칭을 갖다 할 때 그 연령대가 다양하고 업종이 또 다양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케이스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케이스의 노하우들을 갖다가 모아놨습니다. 실제 교육 방법은 이 입문반과 창업반보다도 코칭반이 가장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응용을 갖다 할 수 있다 부분은 코칭반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준비된 창업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 코칭반에 있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전 창업반이 많은 실제 비대면 교육과정에서는 창업반 교육과정의 업종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코칭반 교육과정을 갖다가 반드시 참조를 갖다 하도록 권유를 갖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업종별이다라고 했을 때는 업종별 부분에 대한 코칭을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도 많은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강사 코칭반이기 때문에 창업교육 플랫폼에서도 아까 지금까지는 실전 창업반 수강생만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코칭반에서는 강사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갖다가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같이 제공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코칭반에 대해서는 PDF로 별도의 준비된 창업의 정서 코칭편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코칭반 교육과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 입문반, 창업반, 코칭반 세트로 해가지고 코칭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갖다 할 수 있는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 온라인으로만 한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일주일 과정 하루에 5시간씩 3시간씩 해가지고 5일 과정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완성하는 코칭반 코칭 과정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지능 창업 비서는 수강생반과 코칭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전 창업반 교육과정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창업이 준비가 되어 투자 유치를 갖다 했다 그러면은 이런 창업 코칭반, 저는 지금 창업 코칭반을 또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된 창업의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코칭반을 육성을 하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이 안정된 일자리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코칭반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컨트롤B입니다.